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을 짝사랑했었어요. 그 선생님은 24살의 초임교사였는데 그 당시 어리기만 했던 제가 봐도 상당히 예쁜 외모를 지니고 있었죠. 그 당시 저를 포함한 제 또래 친구들은 성에 막 눈을 뜨기 시작했고 24살의 어린 선생님에게 짓궂은 장난을 쳐서 크게 혼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린 시절 짝사랑했던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잊히게 되었죠. 그 뒤로도 많은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의 아빠가 되어 있었죠.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와 같이 왔지만 제 아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와이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아들을 저 혼자 키우게 되었고 아들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죠. 가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너무 일찍 떠나버린 와이프를 원망하기도 하고 혼자 울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커가는 아들을 보며 버티다 보니 아들은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고 벌써 다 큰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로 들어섰을 때 머리가 띵하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운동장에서 1학년 5반 피켓을 들고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여자 선생님의 모습이 제가 초등학생 시절 짝사랑했던 24살의 담임 선생님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어요. 운명의 장난처럼 마침 아들은 1학년 5반이었고 그 선생님은 제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었죠. 제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아들과 함께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 선생님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모인 교실에서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지낼지 열정을 다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저는 넋이 나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설명이 끝나고 학부모와 아이들이 거의 교실을 빠져나갔을 때쯤 선생님이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더니 잠깐 둘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저는 그 선생님과 단둘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설레었지만 아들 앞이라 티를 낼 순 없었어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아이 엄마에 대해 물었고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며 엄마 없는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거듭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이프가 세상을 떠난 후 몇 년 동안 아이만 키우느라 여자에 관심 둘 여유가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이 설렘에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렇지만 저보다 10살 넘게 어리고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사실에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혼자 마음에만 담아두기로 하였죠. 몇 달 뒤 아들이 학교에서 1박 2일로 체험학습을 가게 되었는데 학부모들 중 시간이 되는 몇 사람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동행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아들의 선생님과 가까워지기로 마음먹고 설레는 마음으로 체험학습에 따라가게 되었어요. 체험학습을 잘 마치고 숙소로 간 뒤 밤이 되었고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학부모들과 선생님 간 작은 술자리가 열리게 되었어요. 동행한 학부모는 모두 5명이었는데 엄마 3명, 아빠 2명이었죠. 모두 선생님과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났고 사회생활 경험이 많으니 선생님과 격식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몇 명이 숙소로 들어갔고 남은 엄마 2명은 둘의 얘기에 깊이 빠져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1대1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와중에 나머지 엄마 2명도 선생님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숙소로 들어갔어요. 선생님과 남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고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아 이야기가 끊이지를 않았죠. 술이 거의 떨어져 갈 때쯤 선생님은 갑자기 정신을 놓고 저에게 기대서 잠들고 말았어요. 저에게 기대어 자고 있는 선생님을 보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이성의 끈을 잡고 선생님을 깨워 숙소로 보내기로 했어요. 선생님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일어나지 않아 저는 선생님을 업고 숙소로 갔어요. 문을 열고 선생님을 침대에 눕힌 뒤 나가려 하는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2팔로 제 목을 감싸 안았고
저는 선생님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말았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선생님은 지그시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선생님에게 거칠게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아무것도 잊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그날 밤 숙소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지난 5년의 울분을 토하듯 최선을 다해 선생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제 모든 것을 쏟아냈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눈 뒤 서로 꼭 안고 잠들게 되었죠. 눈을 떠보니 선생님은 침대에 없었고 저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선생님 숙소에서 몰래 빠져나왔어요. 알고 보니 선생님은 벌써 준비를 마치고 능숙하게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지난밤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집에 가는 순간까지 저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는 선생님이 조금 원망스러웠죠. 체험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온 후 며칠 동안 그날 밤의 일이 잊히지 않아 혼자 욕구를 해결했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혼자 욕구를 해결하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였어요. 그날 밤의 일은 나에게 황홀한 기억이고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표현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 이후 며칠간 선생님에게 답장이 없어 어쩔 줄 모르던 중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 가정 방문이 필요하다는 전화였어요. 선생님에게 빠져 아들에게 너무 소홀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일로 인해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한다니 기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선생님은 집으로 찾아왔고 아들이 친구를 때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친구가 아들에게 엄마가 없다며 놀리니 아들이 울며 친구를 때렸다고 하였죠. 저는 울컥하여 눈물을 흘렸고 선생님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다시 안아주게 된 선생님과 저는 다시 눈빛을 마주친 뒤 진한 키스를 하게 되었고 저는 선생님을 번쩍 들어올려 침대에 눕혔고 체험학습 날과 같이 선생님은 제 목을 두 팔로 감싸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이 깨지 않게 천천히 느리게 서로의 몸을 느끼며 다음날 아침까지 진한 사랑을 나누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진하게 확인한 우리는 그 뒤로도 종종 만나 사랑을 나누었지만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관계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소문이 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항상 마음을 졸이며 몇 달간 만나다가 결국은 떳떳하게 부부가 되기로 하였고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의 엄마이자 선생님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선생님과 좋은 인연이 되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카톡. 조용한 사무실에 울리는 메시지. 혹시 희정씨 폰 아닌가요? 라는 카톡이 왔다. 누구세요? 하고 답을 보냈더니 전화가 바로 왔다. 분명 낯익은 남자 목소리. 첫사랑 진철씨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그쪽도 나란 걸 바로 알아채는 것 같았다.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그리고 잠시 동안의 침묵. 서로 사랑했지만 술만 마셨다 하면 변하는 그 사람 때문에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다가 끝내는 헤어졌었다. 그리고 내가 이사한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었다. 사는 게 바빠도 가끔은 그가 떠오르곤 했었는데 6년이 훌쩍 흐른 뒤 꿈처럼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뭔지 모르게 자꾸만 내 마음이 붕뜬 듯했다. 그 뒤로 가끔씩 통화하다 보니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 지난 날로 돌아간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회사에서 가깝게 지내는 후배 미진이랑 선배 정희 언니한테 첫사랑한테 연락이 왔다고 했더니 천하의 바람둥이 두 여자가 요즘 건수가 없어서 간질간질하다며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수선을 피운다. 후배 미진이는 미혼의 솔로이다 보니 퇴근 후는 거의 나이트 죽순이에다 나보다 5살이 많은 선배 정희는 애가 둘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신랑이 트럭 기사라 밖으로만 나댕겨서인지 1년 전 돌싱이 된 이후로 두 사람이 꿍짝이 맞아서 놀러 다니기 바빴다. 정희 선배는 마음에 드는 남자만 보면 술 취한 척 화장실이나 어두운 곳으로 유인해서
아주 적극적이다. 함께 술자리에 본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남잘 밝히는 편이었다. 진철 씨랑 통화하면서 직장 동료들이 같이 만나자고 한다고 했더니 그러냐며 거부감 없이 그럼 그쪽도 셋이 나오겠다 해서 우린 어느 일식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셋이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예약된 방을 찾고 저쪽에서 걸어오는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너무 뛰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10년 전이나 변한 건 없는데 나보다 6살이 많은 진철 씨는 더 멋스러워지고 여유로운 미소에 중후함까지도 느껴졌다. 그리고 나한테 가볍게 손 내밀면서 우리 희정이 하나도 안 변했네. 이제 나도 곧 있음 30살이야. 너무나 반갑고 수줍고 우리 쪽은 셋인데 남성 쪽 한 명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다고. 진철 씨 선배라며 소개를 하는데 그리 점잖아 보이지 않는 게 정희 언니와 잘 어울려 보였다. 한 잔 술에 취기가 올라오니 예전 생각이 새록새록 나기 시작했다. 벌써 정희 언니는 진철 씨 친구한테 오빠라 부르며 갖은 애교를 다 피운다. 어느새 다들 기분 좋게 취해서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진철 씨랑 나는 눈맞춤으로 짜릿함과 애잔함을 대신하고 있었다. 진철 씨 친구랑 정희 선배는 서로 눈짓을 하더니 한쪽 구석자리에서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리는 신경도 쓰지도 않는 듯 했다. 미진이랑 나랑은 흔하게 보는 정희 언니의 행동이었지만 진철 씨가 어떻게 볼지 민망해서 뭐라 해야 할지 좀 난감했다. 어색해진 진철 씨는 갑자기 담배 한 대 피우고 온다고 자리를 피하고 미진이랑 나랑은 술잔만 부딪히고 있었다. 정희 언니가 이 차는 노래방 가자고 그래서 우리 일행은 노래방으로 갔다. 미진이는 짝이 없어도 꿋꿋이 분위기를 띄워주며 일부러 조용한 발라드를 골라 불러주고 나와 진철 씨는 자연스럽게 함께 브루스를 추었다. 그 남잔 이미 내가 파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둘 다 순수할 때 만난 첫사랑이기 때문이었을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로선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애절함을 뒤로 한 채 헤어져야만 했다. 사실 난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돈 문제로 파혼을 해야만 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 비용으로 1억 원을 주셨고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 5천만 원 정도를 보태 총 결혼 비용으로 1억 5천을 남자친구는 시댁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1억 5천 정도를 모았다고 해서 총 3억으로 모든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수중에 돈이 없으셔서 할아버지 유산인 시골의 전답을 팔아 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셨고 그때 저는 너무 속상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축의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주신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상견례 후 둘만 만난 캐주얼한 자리에서 이것으로 둘이서 뭐든지 알아서 다 해. 집부터 예단 혼수,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3주 전인데 남편이 웨딩홀에서 신랑 측 50% 부담, 신부 측 50% 부담 이렇게 써있더군요. 이제 돈을 합쳐서 뭐든 다 함께하는 것인데 신부 측 50%면 우리 부모님은 손님이 적으십니다. 스몰 웨딩 원하셨었고 조율해서 결국 각자 게스트 부를 만큼 부르자 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은 미리 다 주신 거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랬더니 남편이 각자 봉투를 그 자리에서 까서 계산하는 거라네요. 그래서 우리 봉투는 그 자리에서 열지 않을 것이다. 아마 부모님이 찾아오신 하객들 다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것이고 주시더라도 그 이후일 것이고 어떻게 하실진 다시 여쭤봐야겠다 했어요. 전화했더니 부모님 매우 당황해 하시면서 집부터 결혼식까지 그때 준 돈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 축의금은 부모님 것이지 하시길래 다시 남친 전화 걸어서 오빠 그건 안 주신대 하니까 화가 났더라고요. 화가 난 상태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나도 효도하게 그냥 다 돌려드려야겠다. 나도 이제 생각해볼게 하며 당장 복수하겠다는 식으로 눈에 쌍심지를 켜니 이해가 안 되어서 오빠, 우리 부모님이 이미 돈 많이 주셨잖아. 그 돈 1억 5천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하셨고, 그 돈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지금 그 말이 왜 나와? 너 돈 1억 5천? 속으로는 너가 돈 많이 낸다고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내가 소득이 2배인데? 여기서 돈 얘기가 왜 나와? 아니, 그 안에서 다 준비하자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돈 얘기는 오빠가 나보다 2배 더 번다는 얘기 벌써 여러 번 했지. 나는 우리 부모님 돈 주신 얘기 처음 얘기한다. 그랬더니 속 좁은 집안이라며 못 배워서 교양이 없단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남자를 믿고 어떻게 평생 살겠냐는 생각에 결혼식 몇 주를 남겨놓고 파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진철 오빠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찾았다는 겁니다. 며칠 뒤 진철 오빠가 퇴근 시간에 맞춰 그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날 잘 들어갔어? 너 보내고 한숨도 못 잤다. 난 잘 잤는데. 저녁 먹으러 가까운 한정식 집에서 밥을 시켜놓고 우리는 그날 못한 얘기들을 이어갔다. 그의 집은 수원이고 애는 하나인데 1년 전 이혼했으며 현재 건설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나를 찾는 데까지 무지한 노력과 시간 투자를 했다고 한다. 얘기만 듣는데 어느새 시간이 9시를 넘고 있어서 일어서야 했다. 그의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 한적한 곳에 잠시 차를 세우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참 동안 그러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 우리 집이었다. 애절함을 둘은 알 수 없는 아쉬움으로 떨어지기가 싫었다. 내일 회사 하루 쉴까? 그래도 되니? 그럼 출근 시간에 맞춰서 집 앞으로 갈게. 우리 멀리 나가자. 그럼 내일 보자. 조심히 가고. 다음날 우린 강화도 쪽으로 차를 몰았다. 손에 땀이 배기도록 깍지 껴서 잡고 예전에 연애할 때보다 더 깊은 간절함, 애절함이 몇 배는 더한 듯했다. 그는 내게 묻지도 않고 가다가 한눈에 보이는 펜션에 차를 세웠다. 그러고 저녁 시간이 되어 배가 고파 정신 차리고 보니 펜션에 들어와서 3시간이나 지나도록 우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 밥 먹자. 우린 밖으로 나가 회에 소주 2병을 마셨다. 그리고 식당을 나와 한적한 바닷가를 걷는데 그 남자가 나랑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나도 좋다고 했다. 첫사랑과 재회한 후 6개월째 예쁘게 연애 중입니다. 데이트를 여러 번 하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 1~2달 정도는 평범한 데이트를 했고 그 사람의 과거사에 대해 전혀 듣질 못했었죠. 2~3달 정도 만난 후에 술 한잔 하자고 해줄 얘기가 있다더라고요. 뭔가 촉이 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 남자는 돌싱이고 저는 미혼. 결혼 기간은 4년 정도. 그리고 3살 된 딸 하나. 딸은 전부인분께서 키우고 있대요. 친권도 양육권도 모두 포기하고 전부인께 다 줬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또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일까요? 머리가 심히 복잡하네요. 양육비는 100만 원 정도 보내고 있다는데 처음엔 정이 깊게 들지 않았어서 과거사를 듣자마자 다음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었지만 남자친구의 끝없는 구애와 진실된 모습에 저를 속상하게 만들거나 섭섭하게 만드는 일이 없을 정도로 달라진 그 남자에게 깊은 믿음과 신뢰로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싶고 또 남자친구도 재혼 생각이 있더라고요. 서로 결혼 이야기가 살짝씩 오고 가며 심층 깊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지금까지 아이와 사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앞으로도 제가 원하지 않는다면 안 만날 수도 있다며. 양육비는 아예 안 보낼 수는 없고 지금도 기준표에 해당하는 금액보다는 많이 보내고 있기에 더 올려달라 그러면 많이는 안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랑 재혼하면 제가 낳을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충실하겠대요. 전처와 딸 아이와 언젠가는 만나야 할 것 아니냐는 물음에 아이가 찾아온다면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전처와 협의 본 내용으로는 아이가 찾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다네요. 딸을 안 만나온 이유는 아직 많이 어리기도 하고 딸이 초등학생쯤 되면 그때 따로 만나기로 협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제가 전 부인을 만나서 직접 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연락을 한번 해볼까 싶네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감당해야 할 역경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감이 안 잡힙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 우연치 않게 회사 내에 돌고 있는 재수 씨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른 팀의 모 과장님하고 숙박업소를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그 둘이 불륜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명 정도 있는 작은 회사임에도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도는 곳이어서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사장인 나에게 재수씨 불륜 소문을 말해줄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먼 친척도 아니고 바로 밑에 동생의 아내이기에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부터 재수씨와 그 과장님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유독 사이가 특별해 보인다거나 필요 이상의 터치를 주고받거나 이 외에 불륜 사이에서 볼 수 있는 행동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그 둘이 카풀을 하면서 출퇴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자체도 대중교통이 없는 외진 곳이기도 하고 저희 집과 동생 집이 회사 기준으로 정반대이기도 하고 외근 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와 같이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을 며칠 지켜보아도 이상한 점이 없기에 의심과 경계가 사라지고 있던 중에 저는 외근을 갔다가 회사에 할 일이 남아서 회사로 복귀 중이었고 재수 씨와 그 과장님은 퇴근하면서 시내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제 차를 못 보았는지 그 둘은 차 안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재수 씨가 그 과장님의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결국 서둘러서 그들의 뒤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데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들러서 같이 장을 보더니 그 과장님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같이 그 과장님 집으로 들어가더니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다가 10시가 넘어서 재수씨 혼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재수씨가 그 과장님 집에 들어가 있는 동안 동생이랑 통화해 보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재수씨 관련해서 물어보니 오늘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재수씨가 동생한테 거짓말을 해놓은 상황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몇 번이나 그런 상황을 목격하였고 결국 그 과장님 집에 들어가는 재수씨 사진을 찍어서 재수씨한테 보냈습니다. 엄청 놀랬는지 보내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냐고, 이 사진 뭐냐고, 남편 즉 제 동생에게도 이 사진을 보냈냐고 막 쉴 새 없이 속사포로 묻길래 지금 그 과장님 집 앞 주차장에 있으니 할 말 있으면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재수씨와 그 과장님은 같이 내려왔습니다. 보자마자 절대 자기 둘은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오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찍어놓았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런 사이가 아닌데 이렇게 과감한 터치를 하고 과감한 애정행각을 하냐고 묻자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정말 잘 못했다면서 본인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화가 엄청 났지만 회사 직원에게 주먹질은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미 회사 내에는 불륜 소문이 났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뒤에 재수씨를 태우고 그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재수씨는 죄송하다며 울고만 있었고 저한테 용서를 구하지 말고 동생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면서 동생의 가게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동생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재수씨를 어떻게 만났고 재수씨와 어떻게 결혼을 했고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재수씨가 이혼 경력이 있고 심지어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도 데리고 왔으며 이혼 이후에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직업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 20대의 젊고 멀쩡한 동생이
보기에 따라서는 흠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과거를 가진 여자와 결혼한다고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저는 사실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이 여자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며 행복하게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말라던 동생의 진심 어린 표정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주었고 제 회사에 자리도 만들어서 재수 씨를 취업까지 시켜준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결혼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혼자서 수없이 하면서 내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재수 씨가 제 회사에서 만난 직원과 불륜을 피웠다고 생각하니 재수 씨에게 너무 화도 났고 내가 괜히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회사에 재수 씨를 불려들여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동생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수 씨는 퇴사 처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과장님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에게 다시는 서로 안 만나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참 의미 없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작은 회사에서 갑자기 2명이나 그만두면 업무상 큰 차질이 빚어지지만 저는 고민 없이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재수 씨와 그 과장님의 불륜 소문이 사실로 확정되면서 한동안 어수선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동생에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재수 씨가 데려온 전 남편의 딸을 자기의 친딸처럼 키우는 동생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재수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일주일쯤 지나서 동생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불륜의 진실을 말해주고 퇴사를 했다고 해야 할지, 거짓 사유를 만들어서 잠시 쉬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지 수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잘 다니던 형님의 회사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만두었으니 제가 찾아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본 재수 씨는 인사만 하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람도 피우지 않고 시키는 것은 뭐든지 다 할 테니 제발 비밀을 잘 지켜달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메시지까지 보여주면서 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동생이 받을 충격이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거짓말만 하고 동생과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집으로 왔더니 집 앞에 재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동생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했던 내용을 말해주면서 일을 잠시만 쉬는 거라고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몸이라도 달라고 하면 바로 줄 기세였습니다. 제발 다시 바람 피우지 말고 동생한테 잘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동생과 이혼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택시를 불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혼자서 고민하다가 새벽에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